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그 관념의 상태인지 내가 자각의 상태인지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 스스로가 이건 정말 자각이 왔다는 게 도사님 말씀은 어느 날 문득이라고 그랬죠. 예. 문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자잘하게 어떨 때는 진짜 세상이 완전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을 들었을 때 환해졌다가 또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된 존재가 아니니까 자각이 또 일어났다 싶고 일어났다 싶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봐요. 관념일 때는 문턱이 없고 전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응? 관념 상태는,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새끼가 어제는 어땠고, 아이씨, 그거 뭐 한 번 걸리면 영원히 걸리지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돼? 이게 관념 세상이죠. 응? 그런데 관념에서 벗어난 사실 세계에서는 호박이라는 것이 없으니 맨날 다른 호박이죠. 호박이어도 맨날 새로운 호박이죠. 수박도 맨날 새로운 수박이죠. 그러니까 어제 어떤 놈 이런 거 없죠. 그거는 어제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맨날 사실의 경험 상태들은 전부 새로우니까 문득이에요. 관념의 세상에서는 항상 어제와 연관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놈이 개과천선한 거예요. 근데 봐요. 사실의 경험 상태에서는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애초에 다른 놈인데 매 순간이 다른 놈인데 개과천선이 어디 있어? 상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속, 연기라는 그 어떤 그 의미가 한 번의 어떤 경험이 그 다음에 일어남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한 번의 문득의 자각이 왜 이어지지 않고 또 사그라들었다가 또 한참 후에 또 한 번 어떤 문득이 또 한 번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한 번의 자각만으로 그야말로 도노가 돼가지고 이게 계속 연기 상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왜 안 되는지, 왜 분명한 자각이 안 되는지. 자, 우선 상속이라는 말은, 연기라는 말은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작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같은 작용이 아니죠. 네. 그런데 봐요. 사람이라는 것도 들림의 작용, 생각의 작용, 전부 이 작용이죠. 혼합된 네? 예. 자, 그러니 어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죠. 자, 그럼 이 작용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상속이란 말은 이 작용과 이 작용의 말이지, 이 존재와 이 존재의 말이 아니죠. 그리고 더구나 이 작용과 이 작용도 다른데, 그러면 매 순간 다르다는 거죠. 매 순간이 다르다는 거죠. 고사님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사님의 어떤 자각의 경험이 이렇게. 자, 좋아요. 그 다음이지. 그럼 자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일 처음 자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무지한 사람이 와요. 그럼 제일 처음에 오면은 뭐부터 이야기를 해줘요? 응? 당신이 듣는 거냐? 응? 자, 한번 그래 봐라. 자, 그러네. 듣는다는 것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네, 일단은. 라고 하는, 이게 하나 자각이 됐어요. 응? 자, 이 하나의 자각만 가지고는 아직 이 사람의 전체의 무지가 깨지지 않아서 요 하나만 됐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그럼 보이면 어떤 거냐? 본다와 보이면 어떤 거냐? 그럼 그것도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럼 보이는 것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네? 자, 아직까지도 또 그래도 생각이 알아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래. 네? 그럼 생각이 알아지는 거? 그럼 알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러네? 자, 이렇게 가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모르는지도 몰라.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보여. 우리 동네 할아버지도 완전히
제가 맨날 그렇게 매도하는데 우리 동네 할아버지라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물론 내가 본다 말 안 하죠. 그냥 본다 그러죠. 그런데 본다 앞에는 항상 내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죠.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이제 그것만 괴로움이에요. 그것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그것만 납득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이런 데 대해서 아직 조금도 해결이 되질 않았어. 그건 여전히 있어.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 자각, 하나 자각, 하나 자각, 하나 자각 이러다가 전체 퍼즐 맞추기처럼 어느 순간 퍼즐에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은 전체 그림이 확 드러나죠. 하나 몇 개 맞춰가지고는 전체 그림이 안 드러나죠. 이렇듯이 어느 순간 그렇구나라고 전체적인 어떤 이제 더 이상 무지가 없는, 즉 자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세요. 아예 도대체 나라는 것을 모르겠어. 왜 이런지. 이 사람이 이제 의심투성이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왜 삶이 이렇고, 도대체 왜 생각이 이렇게 작용되고, 왜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왜 괴로운지,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뭔지 온통 모르겠어. 자, 이런 의문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괴로움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태어났으면, 왜 세상이 이런지, 왜 세상이 있다는 거, 나와 연관돼서 세상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런지, 이 세상 관련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도대체 나라는 게 뭔지, 어떤 의문투성이야. 도대체 살면서 이해 안 되는 투성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가 자각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적이거나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이 근본 무지가 깨지면, 고사님 말씀이 어디가 근본 무지가 깨지면서 전체적인 자각으로 통찰로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없다는 이런 그것도 그 사고에 이제 알게 되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런 경험을 간혹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이 통찰로 이어지지 않고 순간적 일회성 경험으로 꽂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무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아직 그러면 그 무지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드러나질 않은 거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괴로움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괴로움이 돼야 인식이 되는 거죠. 무지 괴로운 거예요. 자, 근데 괴로운 것이 봐요. 괴로운 것도 여러 가지죠. 어떤 거예요? 돈 떼여서 괴롭다. 이 문제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경험될 때 그 사람은 이게 내 삶이 전부 다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냥 삶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 무지가 아니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왜 사는가에 대한 물음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살지? 무슨 의미지? 삶의 의미가 뭐지? 뭐 이런 막연하게나마 찜찜함 같은 거,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왜 의미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듯이 이게 뭐지? 왜 내가 이걸 뭘 하러? 잘 산다는 건 뭐지? 이게 더 꺼버려요. 이런 의문이 계속 저는 쥐고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사는 거고, 삶의 의미가 뭐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고도사님하고 이제 어떤 불교와 인연 같은 거 가지면서 모아 이 존재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머리로서의 이해는 제 나름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구나. 근데 이게 실감, 현실적으로의 자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정말 그 소리, 들림, 뭐 느낌, 뭐 알아짐 이런 것들이 이 주체가 없이 이렇게 그냥 알아짐만 있어지는 그런 상태가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실감이 되는 거죠. 아, 나구나, 나라는 게 없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근본 무지의 깨짐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작용으로서 연인지 맞죠? 조건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왜 안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네. 그게 그러면 도사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너의 근본 무지가 아니다. 괴로움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러냐? 한번 무무님 한번 삶을 보세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의 삶에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의 삶을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념도 있고 그런 자각도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령 대오각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 무지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삶 전체의 의문이야 돼요. 삶 전체의 괴로움이야 돼요. 그런데 무무님의 삶은 괴로운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괴롭지 않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괴롭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없고 괴로운 점에 대해서만 의문이 있고 삶 전체의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각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 자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살만하니까 그렇다. 살만한 점도 있죠. 네. 살만하니까.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대호각성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뭐 자각이라든가 뭐 표현이 어떠하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삶 전체에 대한 의문, 어떻게 보면은 삶 전체의 괴로움 경험, 뭐부터 시작되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 그렇지 삶의 일부분인 의문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자각되다 보면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자각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퍼즐 맞추기듯이 돼야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 한꺼번에 해결되려면은 삶 전체에 대한 괴로움과 삶 전체에 대한 의문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일부러 괴로움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부름 배우님이 한번 배낭을 메고 한번 백두대간을 해서 괴로움을 한번 넣어봐라는데 그거는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봐요. 내가 괴로우려고 하는 괴로움은 근본적인 괴로움이 아니죠. 간절해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서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근본적인 괴로움과 근본적인 의문이 일어날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할래야 해도 안 돼. 보세요. 가서 화두선 한다고 해서 몰라를 아무리 해본들 그게 진정 몰라는 상태가 되질 수가 없죠. 또 화두 의문 덩어리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의문 덩어리가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니 뭐예요? 요만한 의문이 일어나면 자, 이 의문, 요만한 괴로움이 나면은 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결국엔 괴로움은 한꺼번에 드러나든 어떤 조건이 되면 한꺼번에 드러나든지 또는 어떤 인과 인연에 의해서 한꺼번에 드러날 수도 있고 부분 하나씩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씩 드러나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자각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자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한꺼번에 드러나면 결국 한꺼번에 해결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지 그것 또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에 드러나는 현상이 이제 이렇게 자각이나 뭐 또 아니면 더 괴로워지는
현상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치매라는 상태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모든 의문은 괴로움의 경험과 함께 일어나요. 괴롭지 않으면요, 우리는 별다른 의문이 일어나질 않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괴롭지 않은데 괴로워야 돼. 또는 모름이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데 봐요, 의문을 가져야 돼, 몰라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이지. 그런데 봐요, 나는 안 괴롭고 싶은데도 괴로워. 난 다 알고 싶은데도 모르겠어. 이래야 이게 근본적인 물음이 되고, 그래야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내가 아직 덜 괴로우니까 내가 한번 괴로움에 나를 쳐박아 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괴로우려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절실한 괴로움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저 봐요, 저 작두에다가 손을 놓고 한번 자기가 팍 잘라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절실한 괴로움이에요? 지가 잘라놓고 지가 뭐 괴로워 본들 벌써 다 예견된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봐요, 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인연작용이에요. 인연작용이에요. 그래서 인연작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날 때도 있고 저런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인연작용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그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연에 따라서 한꺼번에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씩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씩 드러나면 하나씩 괴로우면 왜 괴로울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괴로웠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해가 되질 수도 있어요. 일어날 때마다 이해가 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일어나면 이걸 다시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한 덩어리의 괴로움이고 한 덩어리의 의문인데, 이러면 이것이 해결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찌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수행의 방일치 말하는 뜻은 괴로움이, 작은 괴로움에 점검을 계속해서 해라, 그런 의미지, 그 전체적인 통찰에 억지로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어떻고 삶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억지로 궁금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봐요, 자, 부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쨌든 뭔가 괴롭다, 뭔가 불편하다, 그런 사람만 와 있죠. 행복하다는 사람은 부처님 옆에 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보사님 말씀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체 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괴롭지 않습니까? 자, 일체 괴고라는 말은, 그것을 고라는 것은 괴롭다의 고자가 아니라 불만족이라는 고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괴롭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해요? 감히 홍시가 되는, 홍시가 괴로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괴로운 게 아니라 땡감이 됐다가 땡감이 이렇게 해서 홍시가 돼가지고, 그러면 땡감 상태는 청춘을 구가해서 기쁨으로 경험될 수도 있어요. 응?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이 행복은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응? 저는 그 말이 제일 의문인데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그 고의 상태가 아니라 고로 치달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는 고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자체도 고인데 이제 그때의 고는 불안정이라는 고고. 응?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괴로움이 경험된다,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불만족이 괴로움이라는 인식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그 너티나무님인가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버님하고의 대화, 앞에 있는 대화에다가, 우리의 알미라는 것을 꼭 내가 인식해야만 알미라고 그러는데, 잘 때 모기에게 물려서 걷는 그러한 알미구나, 라는 자각을 올렸어요. 자,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것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벌써 이렇게 긁는 상태가 불만족의 상태죠. 만약 불만족이 아니라면 긁는다라는 것은 없겠죠. 긁는 이 행위는 불만족을 해결하는 행위죠. 네. 그러니까 불만족이 경험된 거죠. 불만족이 경험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불만족 상태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이게 불만족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작용되는 거야. 자,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고야. 자, 그러니까 일체 개고 할 때 이 고는 괴로움으로 해석해서 그런데 괴로울 고자가 아니라 두카라고 하는 말의 한자 번역이야. 그럼 두카라는 말은 불만족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지 않는다 물질로 본다면 불안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괴롭다는 것이 뭐예요? 불만족 상태를 괴롭다 하는 거잖아. 만족이면 기쁘다고 그러지 괴롭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문제는 불만족한 상태인데도 괴롭다라고 인식이 안 될 수는 있어. 불안정한 상태라고. 네. 기쁨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들이 기쁘다 하는 것은 역시 불안정한 상태인데 기쁨이라고 착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교사님이 그 법문을 하실 때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너무 그 인식되는 상태는 만족스러운 상태인데 이게 해석을 고로 가는 과정이라고, 괴로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라고 그래요? 봐요. 이 자체도 지금은 뭔데 네가 지금 모른다.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고 이걸 고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될 텐데.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하잖아요. 기쁘다는 것도 좋다는 것도 싫다는 것도 다 관념 착각이라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야기하는데 괴롭다라고 이제 괴로워 죽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예를 들어서 괴롭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야, 너 지금 그것도 괴로움이야 라고 이야기할 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예? 안 통하지만 이제 이게 뭔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이씨, 나는 행복하다고 좋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뭐 배 아플 일이 있나? 왜 나오고 너는 괴로운데 즐거움이라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사님, 아무리 어떤 그 인간적인 속세적인 만족감,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밑바닥에 어떤 불안감이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사실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지적해봤자 그 사람 기에 닿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럴걸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어도 그 사람 기에는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러지. 예? 가령 나한테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와서 문제는 물으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저는 너무 기쁜 것 같은데 여기 사실 그러면서도 조금 뭔가 불안해요 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은 물으면은. 그런데 묻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너무 즐겁다 그러는데 야 그게 즐거움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이 미친놈도 아니나. 응? 내가 기쁜 게 뭐 배 아파? 이럴 거 아니야. 응?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래요. 부모님처럼 저는 어떨 때요 너무 즐거울 때도요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기쁘다라는 상태도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래 기쁘다는 거 그건 착각이야 응? 라고 이야기해 주지. 물으면은
당연히 물으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다. 행복한 게 행복하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에게는 오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오지 않고 묻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다가는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죠. 본문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의 상태가 어떤 과정으로서 설명이 되면 예를 들어 뭐 땡감이 그 어떤 괴로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은 제가 사실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과정,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순간밖에 없는데 순간순간이 다 보라고 하셨는데 왜 이걸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걸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현상적으로 설명해야 납득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치적으로 해야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현상적인 말과 이치적인 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현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이치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또 이치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현상적인 물음을 물어서 이치에 얽매임을 풀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치가 현상이 오락가락 하면은 그럼 이치적으로도 이야기했다가 현상적으로도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치와 현상이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이치에만 해가지고 현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럼 물어요. 그럼 도대체 현상은 뭐냐? 라고 물어요. 응? 그럼으로써 이치라고 하는 이상에 빠져가지고 현상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이러면 그 사람은 이치에 빠져가지고 괴로워요.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야 그게 사실이냐? 이런 거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현상의 얽매임은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현상이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했지. 근데 이치에 빠져가지고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현상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럼 도대체 이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현상이 이거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 즉 현상과 이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또 일깨웠지. 자, 그런 것일 뿐이지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뭐. 맨날 생각이 소리가 일어나니 생각이라고 맨날 이 소리만 맨날 주구장창하고 있어야 되게? 아무튼 어떠한 경우든 결국 괴로움이 경험돼야 의문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야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관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현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저 괴롭지도 않은데 수영하러 야, 미쳤나 수영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한테는 괴로움 벗어난 길이 있는데 그럼 관심이 있게 되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한테 가서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아니 괴롭지도 않은데 무슨 벗어나는 길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괴로움을 즉 불안정을 아직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봐요. 애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죠? 네. 노인들은 젊은 사람 되고 싶죠. 응? 이게 뭐예요? 애들은 빨리 노인 되고 싶어요. 근데 정작 젊은 사람들은 빨리 노인 되고 싶죠. 너무 부담스러워 삶이. 책임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직장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그만 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좀 빨리 이 삶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젊은 것이 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큰 부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젊다는 것이 너무나 좋을 수도 있죠. 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젊다라는 것이 너무나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다라는 것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괴롭다는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괴롭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고진멸도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괴롭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렇지 않는, 괴롭다는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는 백날 도를 이야기해봤자 이거는 귀신 나 까먹는 소리예요. 미친놈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시작돼요. 그래야 왜 괴롭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납득이 돼요. 괴롭지 않는 사람에게 앞으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백날 해봤자 와서 뭐 참을 게 없는 거야. 뭐야, 배가 아파서 뭐 이렇게 되겠지. 응? 그래서 왜 괴로운 사람에게는 왜 괴로운 이야기하면 납득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괴롭지 않게 되려고 한다면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도를 이야기하면 납득이 돼요. 괴롭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봐요. 두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괴롭다고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치를 모르는 거죠. 저 기본 그냥 무지 상태예요. 그냥 무지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이 두카라는 줄 알죠. 이 자체로 두카라는 것을 알죠.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이 두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무지하는 상태에서는 몰라요. 그 절실함, 그 정도의 그 괴로움을 인지하는 정도, 그 절실함이 사실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치열한 구도의 길을 가야 할 만한 조건, 절실함으로 와닿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거는 뭐예요? 무문일 정해지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왕자리도 포기했겠어요? 왕자리 포기하기가 쉬워요. 예? 예를 들어서 집 하나 포기하기도 어려운데 집이 아니라 한 나라를 포기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그건 상대적이에요. 예? 그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게 상대적인데 어떤 그 실마리에서 그런 의문이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의문이야말로 전 존재와 전 우주에 대한 의문이었죠. 네. 생로병사.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본 괴로움이죠. 그 의문이 왜 저한테는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아서 그 왜라는 게 아니라 인연이 그렇지 않아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세요. 부처님처럼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하나 일어나더라도 하나하나 일어나는 이 의문 또는 이 괴로움이 왜 괴로울까라고 이렇게 작용이 되면은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험에 근거한 의문이 아니라 도에 대한 이 이해적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인 것 같다는 자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관념 노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님 같은 어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말이나 의문 그리고 그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그 말을 어떤 식으로든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그럼 아직까지 그렇게 이 삶에 대한 절실함, 도에 대한 절실함이 일지 않았구나.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사실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순간은 그것이 전부 다죠. 네. 괴로움에 빠질 때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삶 전체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렇죠. 생각이죠. 그 순간 봐요. 경험은 매 순간이죠. 네. 그럼 도라는 것도 매 순간의 문제죠. 응?
그러니까 뭔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순간 돌아가는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은 거고 또 자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 속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사후에 깨닫게 됐지만 늘 그 생각의 기반이 내 존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지금 이 순간에 또 자각에 의해서 언젠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명하다고 하는 생각해주지 않아도 아까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 똑같이 부처님 가서 뺨따구를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 뺨따구를 때리면은 똑같이 누가 와서 때리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거죠. 부처님 눈에는 뭐 별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죠. 중생 눈에도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누가 와서 뺨따구 때리는 게 보이는 거고 또 그런 상태죠. 부처님 눈에도 똑같이 보이는 거, 중생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누가 와서 뺨때기 때린다라고 하는 그냥 상황이죠. 보인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인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작용되는 것이 다르죠. 그럼 이 다름의 차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자각이라도 아까 타타님도 지금 이 순간 어떤 자각이라도 그 자각에 의해서 다음 경험 상태가 부처님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자각이 만약 부분적인 자각이었다면은 그런 자각이 있다가 또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각이 되면은 이제 자각이 두 개죠.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은 자 그렇게 해서 자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자각 상태 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연 따라 그렇게 작용되면 한꺼번에 그냥 이 전 우주 전 존재로서의 의문이면은 전체가 해결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전 존재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괴로움과 의문이라면은 하나하나 해결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응? 그냥 이러함이 그냥 그대로 자각의 이치인 거예요, 그냥. 늘 이제 그 뭔가 대자유의 삶을 구가하는 나라는 그 존재가 늘 있다는 걸. 그럼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생각 속의 일이죠. 그래서 뭐가 여사님처럼 되고 싶다든가 뭐 이런 관념 속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보사하고 한 1년만 같이 살아봐요. 에이씨, 의보사 너도 별게 없네. 그럴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봐요. 부처님 삶은 별게 있었어요. 아침 되면은 거지처럼 빌로 갔다 와서 밥 먹고 발 씻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잖아. 한평생이. 응? 그리고 누가 어디서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면 또 걸어서 가고 가서 뭐 밥 주면 먹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래도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경전에 나오는데 12년간 같이 살았던 거기서 살았던 제자가 아이씨 부처님은 무슨 이순자야. 이런 제자도 있고 또 같이 살았던 그래서 총망받았다고 하던 뛰어났다고 하는 재받았다고 하는 제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삶이야 그냥.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있어 보니까 12제자 중에 유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구세주가 아니네. 나는 예수가 우리 이 괴로움을 이 세상을 다 구할 줄 알았는데 뭐 하나도 구하지도 못하네. 아니야. 자, 이런 제자가 나올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의심에 의심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야 그런 말씀이었네. 응? 내가 세상을 직접 구하고 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었구나. 이게 거기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자각이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고 그런 것은 세상을 구한다는 것이 이 현실 세계를 어디 로마로부터 구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 어떻게 괴로움 벗어날 수 있는가? 결국 이게 세상을 구한다는 거였네.
자, 이런 자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일 제자가 되고 또 그렇게 배송자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유다처럼 야이씨 나는 세상을 구해서 우리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구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괴롭지 않게 이룰 줄 알았는데, 유대 민족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응? 오히려 로마에 대해서 비난도 안 하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아이씨 가짜잖아. 그렇게 팔아먹어야지 뭐.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응? 자, 모르죠. 응?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전부 자기 생각으로 일 뿐이죠. 자, 그러면 영원히 모르는가? 그렇진 않죠. 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예수를 바르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과 그로서 아니라 베드로의 자각에 의해서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스스로 분명해지면은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온통 모른다 알 수 없잖아. 결국에는 봐요. 내 생각이니 너를 어떻게 알아? 라고 그러면 그럼 알 수 없는가?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안다면 저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알아요. 응?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안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험이 어떠한 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알아요. 어떻게 작용될지 알아요. 자,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 뭐 존재가 없는 존재를 알아요. 어떻게 작용된다는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어떻게 그쪽 또한 그 이치대로 작용되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을 다 알아요. 응? 그러면 다 내 생각이잖아. 알 수 없는 거잖아. 모르잖아. 무슨 아직 이치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얘기지. 근데 어떤 자각, 이치란 그런 거네. 이게 자각된다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떤 건지 다 알지. 봐요. 현상적인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무슨 밥을 먹었고 어디 누구를 만났고 이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뭐라고 그럴까? 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것은 사실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용의 이치, 그런 현상이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는 건지 그 이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현상이란 어차피 무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상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삶에서.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세상 중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게. 그래서 괴로운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알다가 그게 아니라는 무지의 자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네. 단지 이런 자각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아직은 어떤지 모르겠어.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자각이 와서 이치가 그런 되면은 이제 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자명해요. 그럼 모른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예요? 무지의 자각이 있으면은 몰라서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도의 상태가 돼요. 자각이 있으면은 모르는 게 없어서 경험되는 그대로가 돼요. 이치가 다 밝으니까 몸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돼. 도라는 상태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무명과 자명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타타타와 유비스와 중도가 묻는 것은 자, 좋아, 네 말이 도라는 데서에서는 그런 경험 상태인 것 같아.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진짜 그냥 모르는 그대로라는 말이냐, 즉
무명인데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이 있는 단지 그런 상태냐? 아니면은 이치가 밝아서 자명이라는 그런 상태로서의 도냐? 응? 그런데 그 말을 보면은 모름의 상태에서의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또 말투를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투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다라면 그렇게 말투가 되질 않을 텐데, 또 이게 불분명해서, 그런데 문제는 봐요. 도반의 점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은 다른 도반들이 가령 그냥 보면은 신뢰가 갈 수도 있을 텐데, 즉 그냥 신뢰가 갈 수 있는데 그냥 신뢰가 가면은 역학과 가잖아. 사실은 맨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신도 아니다. 가장 경험되는 그대로 내용의 무주다. 우보고사의 말도 마찬가지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사실은 우보고사의 말은 의심 없이 그냥 믿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봐요. 요즘은 그냥 그대로 행복의 카페가 이게 우보고사가 매니저인지 물음표가 매니저인지, 우보고사 글 올리면요 조회수가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물음표가 올리면 여기는 막 500개 막 아니 도대체 우보고사 말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댓글도 안 달아. 여기는 막 댓글 달고 조회수도 많아. 아이고 도대체 뭐야? 자초하셨잖아요. 사자에서. 자, 그런데 봐요. 조회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 카페 회원이 뭐 몇 명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는 조회수, 이게 사실 이상한 것이.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봐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행에 대한 이해가, 경험적인 이해가 되는 사람은 우보사의 말도 들리는 그대로서 내용을 안 잡게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보고사 말이라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실은 믿어서 꼭 그렇게 세뇌처럼 돼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그대로 물음표님에게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런데 봐요. 가령 그런 논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진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 라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래야 비로소 이제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거지.